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전화면접 7.2%, ARS 8.9% 빠졌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6.1% 하락했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당원들의 생각이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 물음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당대표가 오른쪽으로 모여 그러면 그냥 전 당원이 오른쪽으로 다 가야 되고 국회의원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게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절대 저는 그랬다가는 그건 히틀러를 추앙하는 나치나 뭐가 다르겠어요.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 민주 지지율 6%포인트 하락입니다. 네. 사실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압승했죠. 민주당이 압승한 총선이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6%포인트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리얼미터의 조사였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40.6이었었는데 34.6으로 6.1이 떨어졌고요. 국민의힘 32.9에서 35로 소폭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더 눈길이 가는 건 사실 이 부분이죠.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분명히 압승이었는데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왜 6%포인트가 넘게 떨어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당연한 게 국회의장 선거에서 네. 당원들이 바라는 쪽에 후보가 되지 않았다.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당 지지율 자체가 늘상 쭉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당내 갈등이 있었을 때도 하락폭이 6%, 7% 출렁거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 있어서 당원들의 많은 분들께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의 결과를 아쉬워해서 지지를 좀 이렇게 좀 박하게 좀 처리할 수도 있으나 보세요. 지금 그 직전에 40.6%였잖아요. 저 직전에 또 30%대 정당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당 지지율은 출렁이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차원에서 보는 게 맞고요. 이게 무슨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뽑혀서 민주당이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주장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네. 하지만 논리적으로 22대 당선인들이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뽑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다시 의장이 되시고 나름대로 의장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를 보면 다시 그 이상의 더블 스코어로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결국 국회의장 경선이 문제가 됐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거고 그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근데 일단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볼까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전화면접 7.2%, ARS 8.9% 빠졌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6.1% 하락했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당원들의 생각이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 물음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지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이는 건 이례적인 상태다.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국회의장 경선이다. 민주당 지지자가 80%가 실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80%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김유진 위원님. 네. 당원들이 원했던 추미애가 아니라 우원식을 뽑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실망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럼 추미애 당선인을 뽑았으면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했을까요?
저는 근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율 하락이 네. 6%만큼의 큰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회의장 선거에 대한 실망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민생에는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폭주했던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뭐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을 너무나 강화하면서 특검 중심으로 갔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는 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강성 지지율은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성 지지층보다는 네. 민주당을 지지하려고 했던 중도 진보들의 지지율이 쉽게 많이 움직이고 그것들이 이제 당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을 마치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리가 더 강경하게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오진을 한다면 지지율이 네. 계속 떨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직구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의견을 내는데 민주당은 의견이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지만 실제로 전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직구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의 이야기도 없거든요. 민생이나 지금 의회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정도의 책임감을 지고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 위주에서 벗어나서 정말 법치를 책임지는 의회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면으로 민생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 지지율 떨어진 게 국회의장 경선 때문에 추미애 당선을 뽑지 않아서 떨어진 것이냐. 총선이 끝나고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국회의장 경선 말고 다른 민주당의 기본 다른 행보들에 이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좀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일단 뭔가 지지율이 떨어진 건 맞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이해식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지금 뭐 탈당 신청자가 너무 많다라니까 있었죠. 관련해서 얼마나 돼요? 물어봤더니 민주당 탈당 신청자가 10,000명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인데 그럼 다 10,000명 탈당했느냐? 그건 아니고 1,000여 명은 승인을 받아서 이제 탈당이 됐고요. 외에 나머지 분들은 지금 승인 보류 상태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게 이재명 대표도 탈당하지 마시고 차라리 당비를 끊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복당하는 거 어렵습니다. 차라리 저희한테 화나시면 당비를 끊으세요. 탈당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1,000명은 탈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뭔가 민심이 지금 이 민주당 지지층의 민심이 출렁이긴 출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윤경호 위원님 지금 말씀이 김유진 위원께서는 중도층이 나갈 거다. 강성 지지층 그렇게 쉽게 안 옮긴다. 이 10,000명, 1,000명은 중도일까요? 아니면 강성일까요? 강성이겠죠. 강성이다. 그렇게 해석은 되는데 네. 저는 민주당 전체 지지율 6%포인트 하락이 과연 추미애 의원식 국회의장 경선 이 후폭풍만으로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또 뜻을 같이 하시네요. 예, 저도 네. 거기에는 좀 고개를 갸웃합니다. 정당이라는 게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정당이 과연 길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청래 뭐 수석 최고위원 정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오른쪽으로 모여 그러면 그냥 전 당원이 오른쪽으로 다 가야 되고 국회의원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게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절대 저는 그랬다가는 그건 히틀러를 추앙하는 나치나 뭐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비판과 조롱, 비아냥을 듣기 싫으면 정당 내에 있는 다양성이라는 거 그걸 이번 국회의장 선거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포용 아량은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얘기 했대요. 틀림과 다름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이 당신은 틀렸다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전 그게 정당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당내 다양성이 그동안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그게 지지율로 드러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